자, 이제 삼국 중에 마지막 하나인 신라를 한번 볼 차례인데, 신라는 마한 중에 어디? 진안. 진안이 나중에 신라가 된다라는 거고, 신라는 삼국 중에서 제일 늦어. 네, 늦어. 자, 봐봐.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누구라고 했지? 힌트. 관산성 전투. 성왕의 뒤통수를 친 사람. 진흥왕이었어. 진흥왕. 근데 봐봐. 신라가 전성기일 때 백제는 이미 어떤 상태야? 한번 전성기였다가 망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이제 신라가 전성기야. 그러니까 신라가 그만큼 지금 늦었다는 거야. 그럼 신라는 이제 왜 늦었을까? 처음에는 이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이제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늦은 거야.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딱 정착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일단 내물왕이야. 근데 이게 말이 왕이야. 걔가 내물왕이 한 거 첫 번째는 김씨가 이때부터 왕위를 독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왕도 이제 마리까네로 바뀐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데 신라는 왕을 왕이라고 안 불렀어. 왕을 왕이라고 안 부르고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제 내물왕 때 마립간이다 이렇게 내물 마립간님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마립간이란 칭호도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대군장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이 군장이라는 건 철기시대 국가할 때 배웠지. 읍군, 삼로, 신지, 읍차 이런 애들을 군장이라고 부르는데 대군장이라는 건 좀 큰 군장님이라서 말입간이 좀 높은 표현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아직도 이때 매물량 때는 신라가 약했고 하필이면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이었어. 광개토 대왕 때 신라 있었던 일 기억나? 응. 신라에 왜가 침입을 하지. 왜가 공격해 오자 내무랑이 광개토 대왕님 저희 도와주세요 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덕에 외나라는 쫓아냈지만 광개토 대왕이 신라랑 가야까지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 그거를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이 그림이야. 경주 호우총 철도의 광개토 대왕 호우명 그릇.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긴밀하였다. 얘가 즉 약간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 정치적 간섭. 어디가 어디한테? 고구려가 신라한테 간섭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백제와 동맹을 맺었어. 무슨 동맹이라고 한다고 했지? 네 글자로? 나제 동맹. 왜? 나제 동맹 왜 맺었다고 했지? 장수왕의 남진 정책.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 수도를 어디로 옮겼을까요? 평양. 얘들아, 영상으로 듣고 있어도 다 대답해야 돼. 다 시험도 나올 거고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라도 좀 발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오는 왕이 지증왕. 이때서야 비로소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 신라로 정했다. 그럼 그 전까진 뭐였어요, 선생님? 사로국이었어요. 이때서야 신라가 되고 드디어 우리도 왕이라고 하자. 말입간이 아니라 드디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또 이 지증왕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소를 이용한 경작을 하였다. 소를 이용한 경작을 하였다. 이걸 다른 말로 우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냥 그 전까지는 사람이 직접 했는데 이제는 밭 갈 때 소를 쓰게 된다 이 말인데 소를 쓰면 뭐가 좋을까? 농사할 때 소를 쓰면 더 빨리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겠지. 그럼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져. 조금이라고 먹을 게 많아져. 그러면 인구가 많아져. 인구가 많아지면 나라가 부강해져.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왕은 이제 버풍왕이 나와요. 버풍왕도 한 게 진짜 많습니다. 첫 번째는 율령을 반포하였다. 율령이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 헌법. 자, 그러면 고구려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은 소수림 왕이었다. 대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누고 관복의 색을 구분하였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지. 자, 관리를 등급을 나눴다는 건 장관, 차관, 팀장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거고, 관복의 색을 정했다는 건 걔네를 구분할 수 있게끔 장관은 빨간색, 차관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옷을 입게 했다는 거야. 이걸 한 백제의 왕이 누구였지? 고, 이, 왕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버풍왕의 세 번째는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를 이끌게 하였다. 상대등이라는 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귀족의 짱이야. 귀족의 이제 짱이다. 귀족의 짱이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무슨 회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부를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했다.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불교를 공인하였다. 불교의 장점, 종교가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했어. 기억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고구려의 누구랑 비슷해? 고구려의 CF는 비슷하다는 뜻이야.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랑 비슷하구나. 아, 소수림왕 다음에 광개토 대왕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전성기를 이끈 신라의 왕도 나오겠네요. 아, 근데 버풍왕이 아직 안 끝났어. 어딜 정복해? 금관가야를 정복했다. 그리고 연호까지 사용했다고 돼 있지. 자, 연호는 내가 광개토 대왕 할 때 알려줬잖아. 지금이 2026년이 아니라 건원 1년이 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거를 쓴다는 거는 정말로 내가 힘이 세다. 내가 그만큼 지배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나타낸다 했지. 그만큼 이때 신라가 잘 나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려준다. 자, 신라의 왕호변천 아까 했죠. 계속 왕호가 바뀐다는 게 권력이 세진다는 거라고, 약해진다는 거라고, 세진다는 거라고. 신라는 점점 왕권이 강화되었고 결국엔 마립간에서 왕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아, 신라 너무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네. 이제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